14번 질문자 누구야? 손 들어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극한을 구한다는 관점에서 극한을 구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까? 뭐였지? 1번 극한의 성질, 2번 샌드위치 정리, 3번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4번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5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그리고 교육과정 외로 로프타이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총 5가지, 교육과정 내에 5가지, 교육과정 외 포함하면 6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 뭘 쓰냐의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 되는 건데, 애당초에 사인 n 세타가 n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제 n이 자연수니까 사실 연속적인 곡선은 아니겠지만 사인 n 세타를 그려놓고 사인 x를 그려놓고 n이 자연수일 때, 근데 세타가 그냥 또 상수여서 사실 이 자연수가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사인 x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곡선을 그려놓으면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걸 알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n 더하기 1로 나누면 얘도 n 더하기 1로 나눌 거고 얘도 n 더하기 1로 나눌 거니까, 그죠? 이것 자체의 극한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같은 이유로 두 번째도 0이에요. 그래서 0 더하기 0이어서 답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아이야. 생각해보면 얘는 계속해서 커지는 거잖아. 근데 얘나 얘는 어떤 그러니까 일정하진 않지, 변화하는 숫자긴 한데 발산하는 숫자가 아니야. 어떤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분모가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보도록 하죠. 2번을 보면 무슨 점화식이 나와 있죠? 오랜만이다, 그지? 무슨 점화식 나와 있어? 제야 이름. PQ야. 호은이 이름. 야, 민호 오늘 왜 안 오냐? 태연아, 혹시 아냐?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온다고? 내가 전화해봐야겠다. 은성아, 이거 이름. 와, 진짜 부끄럽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영아, 이거 이름? 개차수열이잖아요. 개차수열이잖아. 자, 그러면 원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축차 대입해야 되나, 또 부끄럽게?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얘를 시그마를 돌려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 k는 1부터 n-1까지 시그마를 돌려야 된다고. 그럼 시그마를 돌려야 한다는 말은 진분수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진분수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부호무수 분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저렇게 보시면 안 되고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쪼개시고 통분해보면 분자가 2니까 4를 곱하는 이런 형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N은 A1 더하기 4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K와 K 더하기 차가 2죠. 하지만 K의 개수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순차소가 아닙니다. 교차소거죠. 교차소거의 특징 기억나시죠? 앞에 2개하고 뒤에 2개 남는 형태입니다. 그럼 얘가 A1 더하기 4배의 1, 2분의 1, 그리고 n-2집어넣으니까 n분의 1,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인데 AN의 극한이 50이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의 극한을 취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럼 얘만 의미가 있죠. 6이에요. 그러면 A1은 얼마다? 4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솔직히 제가 수열 나름 열심히 가르쳤는데 개차수열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고 있어야 개차수열인 겁니다. 유사품 같은 거 있으니까 n 더하기 a n 더하기 마이너스 a n 더하기 1 걔는 개차수열 아니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번 보겠습니다. 각 항이 0 또는 1인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수열 PN의 일반항 PN을 A1, A2, A3 땡땡땡 AN으로 정의한다. 이게 지금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개수의 0과 그죠?
n- 적당한 개수의 2를 곱한 것을 수열 bn의 항으로 한다 라는 말이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수열 an은 0 또는 1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0, 0, 1, 1, 1, 0, 0, 1, 0, 1 이렇게 막 랜덤하고 0, 1 이렇게 막 바뀐다고 쳐. 근데 이 짓을 영원히 하면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수렴한다는 건 결국은 n이 아주 커지게 되면 an은 0으로 고정되거나 1로 고정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an의 극한값은 0 또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an의 극한값이 1이면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계속 1만 와다다다 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 전까지는 0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 있는 0은 당연히 유한계겠죠. 맞잖아. 무한계일 수가 없잖아요. 특정 시점 이후로는 계속 1이 쫙 깔릴 건데 존나 커도 유한일 수 있잖아. 1경계 있어도 유한일 수 있잖아. 그제? 유한계예요. 유한집합이다. 그리고 수열 B에는 반드시 수렴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 아닌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어차피 AN이 0과 1 뭐 계속 바뀌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AN이 0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0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1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상관없다. 그래서 전부 다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제입니다. 저런 거 뭐 학습해서 풀겠어요? 기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수열 AN,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두 개의 B의 극한은 1이지 이런 거에 아직도 아끼면 고3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데 하필이면 그 값이 0이면 여기 얘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다. 그리고 BN은 n분의 2여도 돼요. 그래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죠. 0,0으로 수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 직접 넣어보면 뭐 돼요? 2분의 1 되죠? 1이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좋은 발레가 있고요.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발레가 됩니다. 수열 AN, BN이 발산하고 AN이 수렴하면 BN은 발산한다. 이건 그냥 읽어봐도 참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 BN이 수렴한다고 하면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곱이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산한다는 가정이 모순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방금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야. 네. 그리고 두 수열 중 AN과 BN의 고배 수열과 합의 수열이 모두 수렴하면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이상한 얘기지. 왜 이상한 얘기냐면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면 곱이 수렴하고 합이 수렴하다 이런 게 극한의 성질이잖아요. 근데 이건 일단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 말을 거꾸로 하면 주의하라고 했어요. 극한의 성질이 거꾸로 해서 성립하면 당연히 가르쳤을 거야. 당연히 우린 외웠을 거라고. 역은 성립한다 이렇게. 근데 말을 거꾸로 시작한다는 건 주로 틀린 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가적인 조건을 첨가해가지고 아주 우연찮게 맞은 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린 보기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곱과 합이 수렴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새끼 지금 나를 낚으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나를 낚는지 안 낚는지 뭘 분별할 수 있냐면 둘 다 발산하는데 곱도 수렴하고 합도 수렴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 디귿의 발레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발산이라는 어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함수의 극한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발산이라고 하면 뭐까지 꼭 염두에 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산의 발레 찾아보라고 해보면 AN, BN이 모두 발산하는데 저러지 않은 거 찾아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인가? 근데 그걸 뭘 선택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밖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거든요. 수학적으로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동을 떠올리지 못하면 발레를 생각하지 못해서 맞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자, 진동하는 수열을 생각해보면 AN이 가령 1, 0, 1, 0, 1, 0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럼 B에는 거꾸로 진동해서 0, 1, 0, 1, 0, 1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곱도 0으로 수렴하고 합도 1로 수렴하거든요. 그런데 각자 다 발산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디귿이 개소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산의 발레를 삼을 때 항상 뭘 염두에 두시라? 진동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진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죠? 감사합니다. 진폭이 일정하면서 진동하는 경우와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진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수렴이에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할 때 이게 이제 점화식 때문에 이거 점화식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접한 항의 합이 3이다 라는 얘기니까 사실상 첫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항을 그냥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 푸는 거랑 별 상관없긴 한데 이제 여기서는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이거를 꼭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기억나냐? 보통 이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1 늘려보라고 했어. 이것도 3이겠지. 그럼 얘를 처리하면 이건 0이겠네? 그러면 간격이 2이면 수열의 항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항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있었어요. 없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게 해석하기 더 편하다는 거죠. 플러스인 것보다. 그래서 간격이 이제 1 간격이 아니고 2 간격으로 멀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하기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N이 이제 첫째 항은 5라고 나와 있고요. 둘째 항은 마이겠죠. 이 두 번째까지 한까지 마이면 사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 홀수 번째 항 다 똑같은 거고 짝수 번째 항 다 똑같다고 얘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지. 자, 이때 AN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AN의 합을 물어보면 고민이 되지. N이 짝수냐 홀수냐 이걸 모르잖아. 호원 잠바를 좀 벗어볼까? 야, 지금 나 여기 불 때 났는데 뭐 외투까지 입고 있으면 당연히 졸음이 오지 않을까? 얘가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그제 3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예요. 근데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다르죠? 마지막 걸 덜어내고 개수를 2로 나눈 거에 3을 곱한 다음 마지막 걸 더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근데 그것들이 딱히 극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자, n이 2m-1이라고 할게요. 그럼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n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m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m에 대해 쓰면 되잖아 그냥. 그제? 그럼 여기는 2m-1이고 100은 원래 있었고요. 여기 뭐 넣어야 되지?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어떻게 처리할까? 3 곱하기 2m-1로 나는 m-1 이렇게 처리하고 그죠? 마지막에 5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 내 말 이상하니?
지금 쌤이 쓴 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친구들? 알겠지? 아이씨 뭐 이렇게 고민할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까지 더했다고 쳐봐. 근데 이거 하나를 빼자는 얘기야 그냥. 그럼 짝수가 됐잖아? 그럼 얘들의 합은 뭐냐면 3이 몇 개야? 지금 이 짝수의 절반 개야. 그러니까 2n-1개면 2n-2개의 절반이면 n-1이잖아. 그럼 3이 n-1개야. 그리고 마지막에 위 네 맘대로 뺐는데요? 다시 더했잖아. 더하기 5. 물론 꼭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더하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일단 이론 구조로 더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시겠죠? 그럼 극한 얼마예요? 150이에요? 야, 이런 문제는 보통 이게 답이야. 다른 게 있으면 이게 발산인데. 말이 되겠니? 안 되겠지. 두 번째 게 더 쉽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학생이고 문제를 푼다면 그냥 n이 짝수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겠어요. 어차피 홀수해봐야 답은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면 객관식 보기에 뭐가 없어요. 발산한다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이러면 뭐예요? 3m이죠 그냥. 100 곱하기 3m. 예. 그래서 얘도 150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짝수개냐 홀수개냐는 5를 한 번 더 더할 거냐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더할 거냐 문제밖에 안 되거든. 그거 하나가 양의 무한으로 가는 극한값에 영향을 주겠니? 실질적으로 안 주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12번을 보도록 하죠. 1부터 3n까지의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후 3의 배수를 모두 지우고 남아있는 수들의 합을 pn. 남은 수 중 짝수 번째 수를 모두 지우고 남아있는 수들 이거는 문제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극한을 못 구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죠? 일단 pn은 처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수들 더하지 말고 1부터 3n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3의 배수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1부터 3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합은 3n 더하기 1 이거잖아요. 3의 배수는 3으로 묶으면 그냥 자연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의 3배겠죠. 이렇게 문제는 이제 QN인데 질문은 QN 때문에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도 해석을 못하면 될까? 자 봐봐. 남은 수라고 해봐. 이 남은 수에는 누가 들어있지? 태우 얘기해봐. 1, 2, 4, 5 이렇게 말할 거야? 존나 없어 보이게? 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수를 배제했으니까 선생님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짝수 번째 수를 지우면 누가 남아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의 일반항은 뭐죠? 3n-2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2겠죠 뭐. 맞니 친구들? 이거 등차수열이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 넣으면 1이고 n 넣으면 3n-2예요. 예. 그죠? 그래서 2분의 n 3n-1 이렇게 되는 거 같죠? 맞나 친구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얘니까 n제곱의 개수밖에 안 필요해요. 2분의 9하고 2분의 3이니까 6, 3이네요 위에 게. 밑에 거는 2분의 3 2분의 9 3 2분의 머리가 안 돌아가냐? 2분의 3, 2분의 9 3 그냥 답이 2죠 그냥. 그죠? 네. 머리가 안 들어간다. 머리가 안 들어가. 답은 2예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을 보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곡선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판별식 물어보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첫 번째 상황을 판별식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제곱 an 마이너스 8n 더하기 4, 이게 양수란 얘기죠. 두 번째 걸 판별식으로 서술하면 n제곱 곱하기 2an 마이너스 16n 마이너스 12, 이게 음수란 얘기죠. 벌써 느낌이 오네요. 뭐야 이거? 샌드위치 정리네. 어차피 nan을 구할 거라서 nan의 범위를 추정하면 되죠. 그렇지 않니? 그러면 8 마이너스 n분의 4 그리고 nan이니까 8 플러스 n분의 6 이런 거 같죠? 딱히 안 중요해. 여기 계산 안 해도 돼. 야, 샌드위치 정리니까 어차피 얘 극한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8이죠. 이해하겠죠? 선생님 샌드위치 정리를 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어떡하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그런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문제가 잘못되었거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간을 너무 넓게 추정하였거나, 구간을 더 좁힐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0번을 보죠.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힌트를 안 주고 싶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힌트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살짝만 손대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 뭔 말이냐면 여기서 다들 AN을 구하려고 할 거 아니야. AN을 구하려고 할 거 아니냐고. 근데 AN을 구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게 돼요. 여기서 뭘 구하려고 해야 되냐면 AN-2분의 1이라는 수열을 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뭘 보고 하는데요? 이거 보고요. 니네가 수열 AN-2분의 1에 포커스를 맞추잖아?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점화식이죠. 이거 샌드위치 정리 연계로 많이 나오거든요. 꼭 등호 아니어도. 제 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어거지로 내가 학교쌤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an 더하기 1은 뭐 3분의 2 an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고쳐져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고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가지고 다시 원래 걸로 변형해가지고 와 이거 an-2분의 1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냐 니네? 난 할 수 있어. 이게 등호라고 하면 이거 뭐냐? PQ꼴이지. 알파 얼마야? 알파 2분의 1이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출제자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짓을 했어요. an-2분의 1 숨기려는 시도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안 했잖아요. 그냥 좀 짠한 거지. 아이씨, 이거 줄게. 이거 힌트를 줄 테니까 이제 풀어라.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해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문제인 거지. 하여튼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PQ꼴 점화식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죠. 정말 유용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an-2분의 1의 범위를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궁금한 건 an이 아니기 때문이죠. 얘도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축차 대입 안 하고 그냥 설명할게. 서술형 답안 작성하면 축차 대입으로 범위 추정해서 샌드위치형을 써야 돼. 자, 봐봐. 이게 n번째 항이고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n번째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보다 그 다음 게 더 작은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런데 0과 2분의 1 사이는 꾸준히 유지한대. 그러면 아무리 줄어들어도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보고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2분의 1의 극한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샌드위치 정리를 이거 굳이 풀이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학교 내신에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식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n의 1부터 n-1까지 다 대입해서 변변 쫙 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위 추정하셔야 돼요. 내 말 듣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니까 답은 1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2분의 3인 거예요. 4분의 7 답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야, 극한을 지금 우리 하고 있지만 극한을 하고 있지만 수열이잖아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수열을 좀 잘 리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고마워. (25번을) 보도록 하죠. A에는 정수 부분에 1이 n개 있고 소수 부분에 n개 1과 n개 2가 차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A1은 소수점 위에는 1 하나 있고 소수점 아래는 1 하나 2 하나 이런 얘기예요. A2는 소수점 위에 1 2개 있고 소수점 밑에 1 2개 2 2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는 1 1 1.1 1 1 2 2 2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써있잖아. 이제 정수분과 소수분을 각각 BN, CN이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보는 게 근데 사실 BN, CN이니까 BN, CN 분리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BN 먼저 생각해 볼까? BN은 정수분이잖아. 그제? N이 1이라면 1이지. N이 2라면 여기다가 10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1, 11, 110이라고 쓰지 말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9분의 1,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은 거 같니 친구들? 야, 초딩들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지? 아니 1, 1, 1 해가지고 1 이게 n개 이거 초딩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초딩들도 이거 할 줄 알아요 선생님? 초딩들이 할 줄 알아. 초딩들 할 줄 알면 안 되냐? 아영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해? 9분의 1 9 9 9 9 9n개 그럼 9n개면 이게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맞잖아. 근데 개수가 왜 안 맞냐? 9가 n-1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1 1 그렇지?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9분의 1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않냐? 뭐가 안 맞을까? 응? n제곱이라고? 아 그런다 0이겠으니까 미안해. 수요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안 배운 초딩들도 이 짓을 할 수 있어. 아 물론 이제 보통 초딩들이 하는 건 아니고 알겠지? 초등 애들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이제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C에는 소수 부분이니까 10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의 n제곱분의 1 그리고 10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2 10의 2n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요. 이거
10의 n제곱분의 2로 묶어버리면 앞이랑 똑같죠. 10의 n제곱분의 2로 묶어내면 앞에하고 똑같아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10의 n제곱분의 2 하고 10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를 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로 처리할 수 있죠. 첫째 항이 10분의 1이고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1-10분의 1분의 그러면 얘가 9분의 1 더하기 10의 n제곱분의 2 그리고 1-1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쓴 건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보기 판정해 봅시다. bn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bn하고 bn 플러스 1은 9분의 1 사실상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10이 남는 거지 1이 남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c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cn은 9분의 1이죠. 이건 cn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극한 구하시면 되죠. 얘 0 갈 거고 0 갈 거니까. 재미없냐? 미안하다. 선생님이 더 재밌게 할게. 미안해 친구들. 쫄지마. 소연아 거기 창문 조금만 열어버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1 더하기 10의 n제곱분의 2 그리고 1-10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0이네요 이거 얘 때문에. 그죠? 아닌가? 1 양의 무한대 1 양의 무한대 얘 때문이 아니구나. 10의 n제곱 n제곱 0 0 얘 혼자 발산아 그래요. 분자는 1인데 분모가 발산이니까 0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해요 제가 뭐 잘못 읽었어요. 어쨌거나 0은 맞습니다. 그렇죠? 넘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진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수가 나열되는 진수를 등비수열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주어져 있어요. 옳은 걸 골라라. 이게 이제 원래 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는 극한값으로 정의된 수열이죠.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친구야. 그러면 극한값으로 정의된 수열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극한을 다 구해야만 얘를 아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얘가 물어보는 것들이 극한은 안 취해져 있구나. 극한은 밑에서 취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극한은 밑에서 취하고 있죠. 뭐 어쨌거나 밑에서 물어보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R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을 기준으로 뿔마 1, 그 다음에 걔네 사이냐, 걔네 바깥이냐 이렇게 이제 다 나누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데 어차피 얘가 가이드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시키려고 하면 돼요. 기억에서 R이 -1과 1 사이다라고 하면 R이 겉제곱이 전부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겠죠. 묻잖아요. -R의 겉제곱 역시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그리고 R이 1이면 R이 1이라는 얘기는 그냥 AN을 관찰하는 게 나아요. 그럼 AN이 어떻게 되니? 고마워.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R에 1 집어넣고 N에 1, 2, 3, 4 넣어보시면 0, 1, 0, 1, 0, 1, 0, 1 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0, 1, 0, 1, 0, 1, 0, 1 뭔 말인지 알죠? 예. 아까 우리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가 2분의 1이어야 될 것 같지 않냐? 2가 아니라
친구들, 아까 우리 이걸 어디서 했었냐면 여기서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오마이 하고 오마이 오 내 거란 얘기인가? 아무튼 010101이라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01010101 이렇게 가면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짝수 번째까지 더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지.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뭐예요? 인접한 항의 합이 1이니까 1을 2분의 n개만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그냥 2분의 n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n분의 2분의 n이니까 2가 아니고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내가 아까 미적분 대신해보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R이 1보다 크면 이 수열은 발산하냐? 자, R이 1보다 크다고 해서 저걸 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있나? 없어요. 왜냐면 R이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은 마일보다 작기 때문에 마일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은 이 n의 짝홀에 따라서 극한의 부호가 변경되죠. 발산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나누셔야 됩니다. n이 2m-1일 때하고 n이 2m일 때하고 나눠서 써야 될 것 같고요. n이 2m-1이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분자가 매번 0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 딱히 뭐 계산할 거 없이 a 2m-1이 0이 돼요. 그럼 벌써 이게 틀렸다는 거 알죠? 수렴하니까. 아니 n이 홀수인 경우에서 이미 오답복이잖아. 짝수인 경우에 저게 동그라미라고 해서 전체로 동그라미 되겠어요? 안 되겠지. 시험이라면 이제 패스인 거죠. 시험 아니니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AEM은 그러면 여기다 EM을 집어넣으면 저게 사실 2 곱하기 R의 E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EM 마이너스 1제곱분의 2 곱하기 R의 EM 제곱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걸 뭘로 나눌 거예요? R의 EM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의 극한은 2R이 되겠죠? 맞잖아. n분의 2R의 극한이니까 실제로 얘도 0이에요. AEM이 이런 모양이어도 얘의 극한을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에는 n이 있고 분자엔 누구밖에 안 남아? 2R밖에 안 남죠. 2R은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는 0이다 라는 거예요. 발산하지 않고 수렴합니다. 기억만 답이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렴하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E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거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예요. 수열의 극한 문제를 보면 이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렴한다고 박아놓고 시작하는 문제들은 수렴 발산의 여부를 당신들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수렴한다고 하는데 뭔 토를 달아. 아, 수렴하는구나 하고 문제 풀면 돼요.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수렴 발산의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를 올리고 싶었는지 이런 걸 넣어놨는데 얘는 정체가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유한 확정이죠. 그때그때 답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에 어떤 값을 유한 확정이니까 극한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자, 이제 다 풀었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식의 양변을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분모는 알파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3알파입니다. 오른쪽은 2죠.
알파는 2입니다. 그럼 답도 2죠. 선생님 여기 2n인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an이 2로 수렴하기 때문에 a2n도 2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잠깐 a2n이 2로 수렴하면 an은 2로 수렴한다. 이건 틀립니다. 우리가 방금 내린 결론은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이 2이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2n은 2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역은 짝수번째 항만 2도 수렴하고 쓸 수 있잖아. 홀수번째 항은 엄청 미친놈처럼 발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어떻게 an을 수렴한다고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상관없어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쉬었다 하죠.